INZ1012에 해당하는 학생 비자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학생 비자 가이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INZ1013에 해당하는 문서를 받으시면 학생 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청서 2페이지를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필요한 문서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서들이 정확하게 제출이 되지 않을 시엔 신청이 거부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뉴질랜드 이민 상담자 자격증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준비가 되셨으면 왼쪽에 있는 네모칸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서명과 함께 완벽하게 작성이 되어진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 납부를 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2장의 여권용 사이즈의 사진, 그리고 네 번째는 여권, 다섯 번째는 신체검사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범죄조회서가 준비되셨으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표는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신 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Foreign Fee Paying Student는 해외에서 학비를 내고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등록한 어학원에서 보내준 입학 허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같은 과정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서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칸은 학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학비가 이미 납부가 되었다면 첫 번째 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외의 정부에 의한 대출 등에 의해서 학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는 다음 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가 정부에 의해서 학비가 납부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 장학금 같은 것으로 학비를 납부했을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비가 면제가 된 경우에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장학금 같은 것으로 면제를 받으셨다면 그것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비가 지불되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자금이 있는지 그것을 증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의 잔액 증명서나 그런 것들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은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출석 관련 기록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섹션 F에 나와 있는 PhD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칸에 있는 첫 번째 사항은 나중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필요한 항공권을 이미 구입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돌아오는 항공권이 이미 구입을 하셨다면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만약 미리
항공권을 구입하시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돌아올 항공권을 구입할 충분한 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생활비의 부분도 충분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에 있는 것은요.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당하시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지원자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질문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비자의 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외국에서 돈을 지불하고 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Foreign Fee Paying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섹션 A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섹션 A의 A1은 여권상에 나와 있는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에 있는 First Last Name에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있는 Given First Name에는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어로 작성할 때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칸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제출하시는 여권용 사진을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2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스터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A3는 본인의 이름 외에 쓰시는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적으시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A4의 경우에는 남자는 male, 여자는 female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A5는 태어나신 날짜를 적는 곳인데요. 왼쪽부터 일, 월, 년도의 순으로 차례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993년 2월 5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05021993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A6는 태어난 곳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칸에는 태어난 도시, 두 번째 칸에는 태어난 나라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첫 번째 칸에는 서울, 두 번째 칸에는 코리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A7은 여권에 있는 정보를 적는 곳인데요. 첫 번째 넘버에는 여권상 나와 있는 여권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country에는 본인의 나라, 즉 한국, 코리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expire date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권의 만료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권을 보시면 expire date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일, 월, 연도의 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A8번은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적이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A9번은 배우자나 또는 그 밖에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싱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섹션 B는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먼저 B1번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주소를 적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 대문자로 작성을 하십니다. 다음은 텔레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전화번호를 적는 것인데요. 처음에 랜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집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적으시는 방법은 먼저 한국의 국제전화 번호인 82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지역번호인
예를 들자면 02라고 하면 앞에 0을 빼고 52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바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한국의 국제전화 번호인 82를 적으시고 핸드폰 010에서 앞에 0을 빼고 10만 적으시고 뒤에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인데요. 자신의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영어 대문자로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B2는 만약 현재에 뉴질랜드에 있다고 하시면 있는 곳에 주소를 적으시는 곳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따로 기입을 4페이지입니다. B3번을 보시면 여기는 이 지원서에 대해서 혹시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가 있을 시에 연락받기를 원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이 연락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Same as address at B1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as below에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 사항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담당 유학 플래너와 연락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유학 플래너의 연락처와 이름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first last name에 마찬가지로 성을 적고요. given first name에 이름을 적습니다. company name and address에는 위에 이름을 적으신 분이 소속하고 있는 회사와 그 회사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학원의 이름과 유학원의 주소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텔레폰 데이타임과 이브닝에는 낮과 밤에 각각 연락을 받고 싶은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적는 방법은 3페이지 섹션 B1에서 말씀드린 설명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또한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적습니다. 다음으로 B4번은요. 위에 적어주신 분에게 대신할 것을 허락받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Yes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B5번은 앞서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이민 상담자에게 조언을 구하였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니 No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담을 받으셨다면 Yes에 체크를 하시고 섹션 I로 가셔서 해당하는 세부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B6번은 현재 뉴질랜드에 알고 있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의 정보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름과 주소, 관계,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B7번은 자영업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신 경우엔 그 이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이시기 때문에 B7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 5페이지입니다. 섹션 C는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C1번은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으시면 Yes에, 없으시면 No에 체크를 하십니다. C2번은 뉴질랜드에 머무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학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항목들 중 첫 번째는 신장 투석을 말합니다. 해당하시면 Yes, 아니면 No에 체크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의 별도의 간호나 보호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Residential Care는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신체적, 감각적, 지능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시설에서 장기적인 간호를 받으셔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C3번은 특별히 교육적으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인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NO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C4번은 위에 C1부터 3번까지 해서 Yes에 체크를 하셨다면 그것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C5번은 임신을 하셨는지 물어보시는 건데요. 임신을 하셨다면 Yes에 체크를 하시고 출산 예정일을 적으시면 되고요. 아래에 C6번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NO에 체크를 하시고 C6번은 생략한 후 C7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신체검사 진단서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맨 위에 4줄로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질문들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신체검사 진단서나 흉부 엑스레이 진단서 등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면 뉴질랜드에 입국하시기 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으신 것을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C7번부터 C12번까지는 해외 유학생들이 아닌 뉴질랜드 국내의 학생들 또는 교환학생, PhD를 하는 학생들이나 뉴질랜드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질문이므로 일반적인 유학생들은 아래 질문을 생략하시고 C1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 질문들을 보시면 해외 유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C13번은 뉴질랜드에 6개월 이하로 머물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6개월 이하로 머무신다면 Yes에 체크를 하시고 이분들은 신체검사 진단서나 흉부 엑스레이 진단서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C19번의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6개월 이상으로 총 학업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은 NO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 C14번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C14번은 정맥으로 주사를 하는 마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으면 yes, 없으면 no에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은 수혈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HIV 바이러스나 B형 또는 C형 감염에 노출된 적이 있거나 혹은 노출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NO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3가지 질문 중 yes라고 대답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INZ 1007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을 하셔서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C15번은 결핵의 위험이 적은 나라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3개월 이상 동안 방문을 하시거나 머무르신 적이 있으시면 Yes에 체크하시고 C16번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NO에 체크를 하시고 이분들은 흉부 엑스레이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질문들은 생략하시고 바로 C18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C18번은 만약 이전에 뉴질랜드에 입국하신 적이 있다면 그때 신체검사 진단서나 흉부 엑스레이 또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의료 정보 등을 제공을 하신 적이 있다면 Yes에 체크를 하시고 이번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NO에 체크를 하시고 필요한 신체검사 진단서 또는 흉부 엑스레이 또는 그 밖에 추가적인 의료 정보 등을 제공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C19번은
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관련된 사항을 보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 1에서 스튜던트 비자 가이드를 다운받으시고 거기 섹션 C를 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항목은 뉴질랜드에서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보험들을 들고 오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경우에는 유학생 보험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Yes에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섹션 D인데요. 성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들에 해당하시면 Yes, 아니면 No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Yes를 체크하신 게 있다면 해당하는 이유를 아래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이유를 적지 않을 시에는 뉴질랜드 비자 승인에 대한 거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D1번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발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D2번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현재 범죄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해당하시면 첫 번째 질문에 Yes 또는 No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범죄와 관련된 신문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 고발 상태에 있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D3번은 뉴질랜드 포함 모든 나라에서 첫 번째로는 입국 심사 거절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자 발급의 거절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제로 추방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D1부터 D3까지 질문들 중에 Yes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에 해당하는 자세한 설명을 아래 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Police Certificate라는 것은 경찰에서 발급하는 범죄 경력 또는 신원 조회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D4번, D5번의 항목을 읽어보시고 일단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신원조회서를 제출하는 것에 해당하신다면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D4번은 이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7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해당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에 24개월 이상, 즉 2년 이상 머물 계획이 없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 뉴질랜드 입국할 때에 신원조회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은 이전에 제출하신 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유학생들이나 PhD 학생들이 36개월 이내에 작성된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였는지 해당한다면 두 번째 중 위의 것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유학생이나 PhD 학생이 아니시라면 24개월 이내에 작성된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셨는지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해당하시면 두 번째 것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D5번은 뉴질랜드에서 24개월 동안 머물 계획이시라면 해당하시는 분이 17세 이후로 5년간 살아오셨던 나라에서 또는 시민권이 있는 나라에서 발급된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아래 항목 중에 첫 번째 것은 뉴질랜드 입국 전에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셨던 적이 없으시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뉴질랜드에 제출한 신원조회서가 있으시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가지 항목은 그 제출된 신원조회서가 언제 발급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D4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학생이나 CHD 학생이라면 3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인지 해당한다면 체크를 해주시고 유학생이나 CHD 학생이 아니신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제출되셨는지 그리고 해당하신다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섹션 2입니다. 이것은 비자에 관한 설명인데요. 아래 항목들 중 해당하시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학생 비자를 뉴질랜드 밖에,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당하시면 체크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입국 날짜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시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일, 월, 연도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 항목은 뉴질랜드 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뉴질랜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신청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항목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항목은 제한 입국 비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부분 유학생들은 여긴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 위에 뉴질랜드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뉴질랜드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학기 중에 주당 20시간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나 새해 공휴일 기간 동안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10페이지입니다. 섹션 F는 학비를 내는 학생들 또는 PhD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에 의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섹션 G로 넘어가셔서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F1부터 F4번까지는 본인이 등록하신 학원 또는 학교의 시작일과 마치는 날을 적는 것입니다. F1번에는 코스가 시작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F2는 그 코스가 끝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섹션 F는 학비를 내는 학생들 또는 PhD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라면 섹션 G로 가셔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1부터 F4까지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이 등록한 학교나 학원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F1은 그 과정의 시작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F2는 끝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F3번은 등록한 과정에 대한 학비가 납부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납부가 되었으면 납부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면 그 장학금 받는 것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F4번은 등록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는 것입니다. 표의 첫 번째 칸은 본인이 등록하신
학원 또는 학교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 있는 엔텍 콩코디아 학원에 등록을 하셨다면 엔텍 콩코디아라고 영어의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은 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면 오클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 본인이 등록하신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적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IELTS 준비반을 등록하셨으면 IELTS Preparation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F5번은 본인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의 선택사항들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에서 약 1년 정도 머문다고 했을 경우에 뉴질랜드 달러로 15,000불 정도가 충분하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15,000불이라는 것은 한 달의 뉴질랜드 생활비를 1,000불로 잡았을 경우에 12달이니까 12,000불. 거기에 나중에 돌아가게 될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약 1,000불 정도를 더해서 13,000불, 즉 넉넉 잡아 15,000불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12페이지입니다. 섹션 I는 이민 상담자에 의한 도움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섹션 J는 그런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적는 곳입니다. 해당이 있으신 분들은 작성을 해주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 10페이지는 비어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페이지의 왼쪽에 걸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신청서에 작성하신 개인정보 등의 내용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 단락 맨 밑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는 제출하신 서류들을 나중에 돌려받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는데 두 번째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출한 서류를 모두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 선택사항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단락의 섹션 K는 이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셨으면 Your Application Fee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Currency 부분에는 한국의 통화 달러인 원을 WON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오른쪽 빈칸에는 납부하신 수수료 금액을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카드로 납부를 했을 경우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적어주시는 건데 대부분은 현금으로 납부를 할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세 가지의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셨으면 두 번째 캐시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질랜드 학생 비자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